자, 몇 페이지야? 제목이 일과 에너지라고 돼 있나요? 맞습니까? 자, 일과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한 얘기인데, 자,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중학교 3학년 때 나왔던 거거든? 중학교 3학년 때 나왔던 건데, 좀 차근차근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먼저 일이라고 하는 놈부터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에서 말하는 일은 물체에 무엇을 가해줘야 돼? 힘을 가해줘야 되고, 이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반드시 뭐 해줘야 된다? 이동을 해줘야 된다. 힘의 세기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일의 양은 커지게 되는 것이고, 이동거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일의 양은 어떻게 돼? 커지게 되겠지. 그래서 힘의 크기와 이동거리와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나왔던 거야. 맞죠? 그래서 일의 단위는 힘의 단위인 뉴턴과 이동거리의 단위인 미터를 합쳐서 뉴턴, 미터로 나타낼 수 있고, 합쳐서 뭐라고 나타낸다? 줄이라고 한 단위로 나타내 줄 수가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근데 여기 봐봐. 물체가 놓여져 있는데 이 물체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힘이 주어지고 있어. 비스듬하게 힘이 주어지면 이 물체가 위로 끌려갈까요? 아니면 옆으로 끌려갈까요? 자, 봐봐. 선생님이 이 의자를 갖다 잡아당길 거예요. 잡아당기는데 옆으로 그대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는 옆으로 힘을 주는 거야. 맞지? 근데 내가 위쪽으로 이렇게 힘을 주고 있어. 근데 끌려가는 거는 수평 방향으로 끌려가는 거 맞아? 그럼 내가 힘을 주는 양이 전부 다 일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그렇지. 힘을 주는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을 해줘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 힘을 갖다가 수평 방향에 대한 힘 하나하고 수직 방향에 대한 힘 하나하고 두 개로 분해를 할 수 있어, 없어? 우리 힘의 분해 배웠죠?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주어지는 힘은 F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것이고 수직 방향으로 주어지는 힘은 F 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요 놈은 일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고 요 놈만 일을 하는 거죠. 되겠어? 그럼 원래 힘보다 큰 힘이야, 작은 힘이야? 작은 힘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일의 양은 힘 곱하기 코사인 세타에다가 이동거리를 곱한 값하고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는 것이다. 비스듬하게 주어질 때.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은 힘을 일정하게 주고 있어요. 힘을 일정하게 주고 있으면은 일정한 이동거리까지 아래쪽에 면적이 나타내는 것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잖아? 그건 뭐야? 힘 곱하기 이동거리? 일의 양이 되는 거지. 그래서 힘하고 이동거리와의 관계 그래프에서 아래쪽에 면적이 나타내는 것은 뭐다? 일의 양을 의미하는 것이다.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으면은 힘의 크기가 점점 증가하는 거잖아. 맞죠? 그럼 아래쪽에 면적이 나타내는 것은 뭐다? 그렇지. 똑같아요. 얘는 사각형, 그 다음에 아까 얘는 삼각형. 이런 식으로 찾아내면 되는 거지. 자,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중학교 때 배웠던 거야. 마찰력에 대한 일하고 중력에 대한 일하고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어. 마찰력이 주어지고 있을 때, 이 물체를 일정한 R자임이 0인 방향으로 힘을 작용을 했어요. 그러면은 나는 얼마만큼의 힘을 줘야 돼? 마찰력만큼의 힘을 줘야지만 R자임이 0이 될 거 아니야. 이해되니? 그러면은 어디에 대한 일이 되는 것이다? 마찰력에 대한 일이 되는 것이고 외력이 곧 마찰력이 되기 때문에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로 나타내 주면 돼. 자, 중학교 때 굉장히 문제 많이 나왔던 거예요. 2kg의 물체에다가 12, 이렇게 봐줄게. 이거 말고. 자, 봐. 여기에 물체가 놓여져 있는데 여기에 물체가 있어요. 2kg의 물체에다가 이쪽으로 10N의 힘이 주어졌어. 자, 그러니까 얘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대. 그러면 이 물체에 주어지는 R자임이 얼마지? 일정한 속도잖아. 빠르게 변화 없지? 방향 변화 없지? 그럼 R자임 얼마야? 그렇지. R자임이 0이 돼야 돼. 근데 나는 힘 줬어, 안 줬어? 줬잖아. 10N 줬잖아. 근데 R자임이 0이 돼버렸잖아. 이 말은 내가 힘을 주는 방향과 어떤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무엇이 주어지고 있다? 마찰력이 몇 뉴턴으로 주어지고 있다? 그렇지. 10뉴턴으로 주어지고 있다. 그럼 내가 한 일의 양은 사람이 한 일의 양은 어떻게 돼? 사람이 주는 힘 곱하기 뭐죠? 이동 거리가 되겠지.
이동거리를 우리가 1m 이동시켰다라고 할까? 그럼 몇 줄이 되니? 10줄이 돼요. 그럼 마찰력이 한 일은?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가 될 거 아니야. 마찰력 얼만데? 아니지. 그렇지. 마이너스 10줄이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는 방향이 아니야? 아니야. 일은 방향이 없어요, 얘들아. 힘은 방향이 있는데 일은 방향이 없어. 그래서 마찰력은 이만큼을 소모시켰다는 얘기야. 그래서 알짜 힘이 한 일은 얼마가 되니? 알짜 힘이 한 일은? 그렇지, 0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 봐봐. 여기 2kg의 물체가 있는데 몇 뉴턴의 힘을 주어주지? 12뉴턴의 힘으로 몇 미터 끌었어? 그럼 사람이 한 일은 12줄이 되겠지. 근데 마찰력이 있어, 없어? 얼마? 4뉴턴으로 1m 끌었으니까 마찰력이 한 일은 마이너스 4줄이 되는 거지. 그럼 알짜 힘이 한 일은 얼마가 돼? 그렇지. 8뉴턴으로 몇 미터 끈 거야? 1m 끈 거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근데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너희 중학교 3학년 책이 아직 있다 그러면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면은 문제를 풀잖아. 수평면에서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전부 다 문제가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일정한 빠르기로 이런 식으로 다 나와. 그러니까 사람이 마찰력이 이걸 갖다 빼버리고 요거만 딸랑 따져주는 거야. 그냥 이것도 다 빼버리고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요거만 따져주는 거야. 근데 지금부터는 우리는 마찰력하고 다 따로따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것이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오케이? 자, 이걸 왜 따져줘야 되냐면은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한 얘기거든. 그러면은 내가 물체에다가 일을 해주잖아. 그럼 물체는 뭐가 생기게 돼? 에너지가 생겨야죠. 내가 물체에다가 일을 해주게 되면은 이 물체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뭐가 생겨야 된다? 에너지가 생기는 거야. 내가 물체를 갖다가 들어올렸어. 들어올리게 되면 어디에 대한 일을 하는 거야? 중력에 대한 일을 하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봐. 물체가 이렇게 놓여져 있어. 여기에 M인 물체가 놓여져 있어. 그럼 지구는 이 물체를 잡아당겨, 안 잡아당겨? 얼마만큼으로 잡아당기지? mg만큼으로 잡아당겨. 그럼 내가 이 물체를 갖다가 이만큼 끌어올리려 그래. h만큼 올리려 그래. 그러면은 자, 그냥 올리는 게 아니야. 일정한 속도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야. 일정한 속도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야. 그럼 나는 얼마만큼 힘을 줘야 될까? 일정한 속도라는 얘기는 알짜임이 얼마라는 얘기지? 0. 그러면 나는 얼마만큼 힘을 줘야 돼? 얘만큼의 힘을 줘야 되겠지. 이해됩니까? 요만큼의 힘을 주면은 일정한 속도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알짜임이 얼마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힘을 줬고 이동거리가 생겼으니까 두 놈을 곱하면 1의 양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래서 중력에 대한 일은 mgh로 나타낼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잘 봐. 중학교 때 이런 문제 절대 안 나오거든. 얘를 갖다 살짝 꼬아볼게요. 꼬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고 해보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물체가 놓여져 있어요. 2kg의 물체야. 중력 가속도는 10m/s 제곱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얘를 갖다 얼마만큼으로 잡아당길 거냐면은 40N으로 잡아당겨 가지고 이렇게 2m를 끌었다라고 하자.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요 지점에서 2m 지점에서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럼 나는 이 물체에다 뭘 해줬지? 일을 해줬지. 맞아요? 얼마만큼의 힘을 줬지? 40N의 힘을 줘서 얼마만큼? 2m를 끌었어요. 그러면 몇 줄의 일을 해준 거야? 80줄의 일을 해주니까 이 물체는 에너지가 생겨, 안 생겨? 생겼는데 여기서부터 이까지 올라갔잖아. 그럼 무슨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맞아? 이 위치 에너지는 mgh잖아. 맞아? 그러면은 2kg에 이거니까 20이네? 2m네? 얼마야? 40줄이 되는 거지. 맞아? 그럼 나는 일을 해줬으면 이 물체는 에너지를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돼? 80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위치 에너지가 얼마밖에 없어? 40밖에 없어. 그럼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돼야 될까? 40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복잡해, 안 복잡해? 좀 더 복잡해 보여요. 왜? 중학교 3학년 때보다. 중학교 3학년 때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얘를 40N으로 안 잡아당기고 20N으로 잡아당겼거든. 그러면 얘는 알짜임이 얼마가 되니? 0이 되지.
얘 아래쪽으로 지구가 얼마만큼 잡아당기고 있어? 20뉴턴을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알짜임이 얼마가 돼? 0이 되지. 그럼 얘는 일정한 속도로 올라가게 돼. 그래서 항상 문제에서 수평 방향으로 잡아당기든 위로 올라가든 간에 일정한 속도라는 말을 항상 집어넣어놨다고. 딴지를 안 걸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너희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문제를 풀어버린 거죠. 근데 지금부터는 걔네들을 따져주셔야 된다.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뭔 말인지 이해돼? 되겠어? 물체에다가 일을 하게 되면 물체는 뭐가 생기게 된다? 에너지가 생기게 된다. 그럼 내가 물체를 들어 올렸어. 들어 올리게 되면 무슨 에너지가 생기게 돼? 위치 에너지. 자, 지금부터 잘 봐. 내가 위치 에너지를 조금 이따 설명을 할 건데, 이렇게 보자. 내가 얘를 갖다가 리모컨이잖아, 맞지? 이 리모컨을 갖다가 바닥면에서부터 이렇게 들어 올렸어. 나는 이 물체에다 힘 줬니, 안 줬니? 일정한 속도로 쭉 올렸어. 그럼 나는 이 물체에다 뭘 해준 거야? 일을 해준 거야. 그럼 얘는 에너지가 생겨, 안 생겨? 당연히 생겨야 되겠지. 근데 자, 봐봐. 힘은 항상 어떻게 작용한다 그랬어? 쌍으로 작용한다 그랬어. 얘를 갖다 이쪽으로 내가 얘한테 힘을 줬잖아. 줬지만은 얘하고 지구 사이에도 힘이 있어, 없어? 그러면 얘도 지구를 잡아당기고 있지. 지구도 얘한테 힘을 주고 있어, 안 주고 있어? 주고 있죠. 그러면 지구가 얘한테 힘을 주면서 이동거리가 생겼어, 안 생겼어? 그러면은 얘는 지구한테 일을 해준 거야, 안 해준 거야? 해줬죠. 얘가 지구한테 힘을 주고 있으니까. 내가 10줄의 일을 해준 거야. 그러면 이 물체는 지구한테 얼마만큼 일을 해준 거야?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이 얼마가 돼야 돼? 0이네? 0이네? 그럼 얘 에너지 없네? 에너지, 우리 뭐 잘못 배웠네, 그러면은. 얘들아. 내가 이 물체에다가 10줄의 일을 해줬어. 그럼 얘는 에너지가 10줄이 생겨야 돼, 안 생겨야 돼? 내가, 물체가 일을 하면은 물체의 에너지는 증가하니, 감소하니? 감소하죠. 물체가 일을 하면은. 물체가 일을 하면 에너지는 감소해요. 물체에다가 일을 해주게 되면 물체는 에너지가 증가하니, 감소하니? 증가해요. 내가 물체에다 일을 해줬어. 그럼 얘는 에너지가 증가해야 돼, 감소해야 돼? 증가해야 돼. 근데 이 물체는 지구한테 힘 주고 있어, 안 주고 있어? 주고 있어. 그러면 이 물체는 지구한테 일해줬어, 안 해줬어? 해줬어. 그럼 얘는 에너지가 증가하니, 감소하니? 감소해야 돼. 그럼 얘는 에너지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우리 잘못 배웠네. 얘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런 뜻이거든. 얘가 이만큼 들어 올렸잖아. 그럼 바닥면으로부터 이만큼 높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야. 맞지? 내가 건우머리를 갖다 이 바닥에다 놔두고 난 다음에 얘를 떨어뜨려요. 그럼 얘 건우머리로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지면서 건우를 아프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없어? 있으니까 얘는 에너지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야. 있는 거야. 근데 또 없대요. 왜 없느냐? 이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일을 해줬잖아. 분명히 얘가 에너지가 있어. 있는 상태인데 이 에너지는 누구 때문에 생기는 거야? 내가 일을 해줬기 때문에 생기는 거야? 아니야. 지구 때문에 생기는 거죠. 이 상태에서 지구를 치워버려봐. 얘 떨어져, 안 떨어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돼?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위치 에너지를 갖다가 뭐라 나타내니? 위치 에너지를 EP로 나타내고 운동 에너지를 뭐로 나타내? EK로 나타내. 이거 뭐의 약자예요? 이거 뭐의 약자야? 키네틱 에너지야. 무슨 에너지라고? 운동 에너지. 그래서 EK로 나타내는 거야. 여기 있는 P는 뭐지? 위치 에너지니까 뭐야? 포지셔닝 아니다. 포텐셜이에요. 포텐셜이 위치라는 뜻이지. 이런 바보 같은 놈들 봤나? 어떻게 포텐셜이 위치라는 뜻이야? 그렇지. 잠재되어 있는 얘기지. 뭐 전부 다 네 명이 고개를 끄덕끄덕 그러면서 지금.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죠.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 봐봐. 내가 아까 그랬잖아. 이 물체에다 일을 해주게 되면 이 물체는 에너지가 생겨야 돼. 맞지? 근데 내가 지구를 치워버리게 되면 얘 에너지가 있어, 없어? 없어. 지구 때문에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갖다 포텐셜 에너지라고 불러줘. 위치 에너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포텐셜 에너지,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라고 그래. 근데 누구 때문에 잠재되어 있다 그랬지? 아까 금방? 지구의 뭐? 그렇지. 그래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거야. 똑같은 높이까지 내가 들어 올리더라도, 자, 봐봐. 내가 지구에서 얘를 그대로 들어 올렸어.
들어올려가지고 얘 에너지 가졌잖아. 그럼 지구에 대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야. 지구 중력에 대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야. 지구 바닥을 치워버리고 난 다음에 이 바닥에다가 달을 갖다 놨어. 그런 일은 없겠지만 달을 갖다 놨어. 그럼 얘는 에너지가 같을까 달라질까? 그렇지. 얘 때문이라니까 무조건. 떨어지는 속도도 달라질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어? 중력의 포텐셜 에너지라고 불러.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라고 불러주는 거야. 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좀 이따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배울 거야. 탄성력의 포텐셜 에너지 똑같아. 자, 용수철을 갖다가 여기다 벽에다 묶거나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쭉 잡아 당겨. 그럼 얘 원래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탄성이 있어 없어? 있죠? 그지? 그러면 내가 손을 딱 놓으면 얘 돌아가 안 돌아가? 여기 물체를 달아놓고 내가 잡아당기는 거야. 그럼 내가 물체에다 일해줬어 안 해줬어? 해줬죠? 그지? 그럼 이 물체는 뭐 가지고 있어야 돼?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얘 치워버려. 치워버리면 얘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에너지 없다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단지 누구 때문이야? 그렇지. 탄성력에 의해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가.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 거죠.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하고 누구?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 것이야. 이해되죠? 오케이? 점점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점점.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금방 아까 내가 얘기를 한 것이 요놈하고 요놈에 대한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 물체에다가 지금 봐봐. 요 문제 봐봐. 첫 번째 힘을 몇 뉴턴을 줬죠? 지구가 얼마나 잡아당기고 있지? 20. 그럼 알짜임이 얼마가 돼? 0이지. 그러면은 이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될 것이고 이때 한 일의 양은 요만큼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된다. 몇 미터 끌어올렸기 때문에? 근데 내가 만약에 40N의 힘을 줬어. 40N의 힘을 주게 되면은 원래 중력보다 더 큰 힘을 줬어 안 줬어? 줬죠. 그러면 이 물체는 알짜임이 얼마가 되니? 20N에다가 몇 킬로그램? 2kg. 그러면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나와. 뉴턴의 운동 제2법칙 돼야 안 돼? 되죠? 알짜임 몇 뉴턴? 아래쪽으로 20N에다가 내가 주는 힘 40N이니까 알짜임 몇 뉴턴? 20N에 몇 킬로그램? 그러면 가속도는 얼마? 질량분의 알짜임 얼마? 질량은 2kg이고 알짜임은 얼마? 20. 그게 왜 2야? 얼마? 10m/s 제곱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요? 여기 있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나머지 것들은 아까 설명했던 것들이니까 쭉 연결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요까지가 힘이야. 일이야, 일. 알겠죠? 됐나요? 자, 에너지 들어갈게요. 에너지는 뭐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불러줘. 일과 에너지는 전환이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요. 물체가 일을 하게 되면 주체가 누군데? 물체가 일을 하면 에너지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하고 물체에 일을 하게 되면 주체가 누군데? 사람이 되는 거지. 내가 되는 거지. 내가 물체에다 일을 해주게 되니까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증가한 에너지는 항상 누구랑 같다? 감소한 에너지하고 같다. 증가한 에너지와 감소한 에너지는 서로 어떻다? 같다. 일을 해준 만큼 에너지 증가한다. 여기까지 됐죠? 자, 운동 에너지 들어갈게요. 운동 에너지는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다 알지? 뭐야? 2분의 1 mv 제곱이잖아. 맞죠? 자, 여기에 m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있어요. 얘한테 F에 일정한 힘을 가했어. 그럼 이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할까요? 등 가속도 운동을 하겠죠. 누가 일정하니까? 알짜 힘이 일정하니까. 마찰이 없는 조건이야. 알겠죠? 그러면 얘를 그래프로 나타내 볼까? 얘를 이동거리를 갖다 이만큼 이동을 시켰어. 됐어? 그러면 이 물체에다가 한 일의 양은 뭐 곱하기 뭐죠? 힘 곱하기 뭐야? 이동거리로 나타내줬어. 일을 해줬으니까 물체에 뭐가 생겨야 돼? 에너지가 생겨야 돼. 얼마만큼? 일을 해준 만큼. 그럼 이게 에너지 값이 될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죠? 자, 갑니다. 무슨 운동 한다고 얘? 등가속도 운동. 그래서 속도하고 시간관계 그래프로 나타내니까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을 하네. 그럼 얘가 나중속도예요. V라고 할게요. 그냥 얘는 시간 T라고 할게요.
그러면 속도하고 시간 관계 그래프에서 이 아래쪽에 면적이 나타내는 것은 뭘까요? 그렇지, 이동거리네. 이동거리는 2분의 1 곱하기 v 곱하기 t라고 하는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맞지? 그러면은, 자, 적는다. 일의 양은, 사람이 해준 일의 양은 누구랑 같다?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하고 같아요. 맞죠? 그럼 옆으로 수평면에서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 물체는 속력을 가지고 있겠네? 그럼 무슨 에너지를 가진다? 운동 에너지를 가진다. 라고 볼 수 있겠지. 여기까지 됐어? 천천히 갈게. 일의 양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라 그랬어. 여기서 힘은 뭔데? R자임이야. 맞지? R자임은 뉴턴의 운동 제2법칙에 따라서 질량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이동거리 뭐지? 2분의 1 곱하기 v 곱하기 t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자, 가속도는 어떻게 구해? 가속도는 시간분의 뭐지? 나중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 속도 변화량. 근데 처음 속도가 얼마니? 0이야. 그럼 얘 없애버리면 되겠네? 곱하기 질량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VT가 되겠네? TT 날아가 안 날아가? 날아가요. V 몇 개야? 2개네.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된다? 2분의 1 MV 제곱이 된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외웠어. 맞죠? 그냥 외웠는데 뉴턴의 운동법칙과 등가속도 운동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뉴턴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근데 이걸 구하는 거 만들어내는 게 시험 문제에 나오느냐? 안 나와. 안 나와. 근데 이 짓거리를 왜 하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는 걸 니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거야. 왜 이 식이 만들어지는지를 봐야지. 왜 이 식이 만들어지는지를 봐야지 너희가 문제를 풀기에 용이해지거든. 뭔 말인지 알겠어?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운동 에너지하고 질량하고는 서로 어떤 관계? 비례하는 관계. 운동 에너지하고 속도의 제곱하고 서로 어떤 관계? 비례하는 관계. 운동 에너지와 속도는 제곱에 비례하는 관계. 이해되죠? 자, 금방 정리했던 것이 여기 쭉 나와 있어요. 자, 예제 한번 풀어볼게. 질량 몇 킬로그램의 물체에다가 2kg의 물체에다가 몇 뉴턴의 힘을 가했습니까? 100뉴턴의 힘을 가해서 몇 미터 끌었지? 그러면은 일의 양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야. 맞습니까? 몇 줄에 1을 해준 거지? 100줄. 맞아? 그럼 이만큼이 전부 다 뭘로 변해가는 거야? 에너지로 변해가는 거야. 맞습니까? 그러면은 무슨 에너지가 될까요? 운동 에너지가 되겠네. 2분의 1 mv 제곱으로 바뀌게 되는 거지. 맞죠? 질량이 얼마라고 돼 있지? 2kg. 그러면은 v 제곱이 100줄이 되니까 그러므로 v는 얼마가 되지? 10m/s. 끝. 간단하죠? 간단하지? 자, 요거는 지금 현재 뭘 구한 거야? 일을 해줌으로 인해 갖고 에너지가 생긴다는 걸 이용해 먹은 거야. 금방 우리가 배웠던 거. 그러면은 우리가 에너지를 아직 잘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구할까? 질량은 얼마라고 돼 있니? 2kg이라고 돼 있어. 맞죠? 힘은 얼마를 주고 있어? 100N을 주고 있어. 어라? 이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하게 될까요?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겠네? 가속도는 누구분의 누구야? 질량분의 R자임이 되겠네. 맞죠? 질량은 몇 킬로그램인데? 2kg에다가 얼마? 100N. 그러면은 50m/s 제곱의 가속도를 나타냅니다. 맞죠? 그러면 얘 그래프 그려봐. 속도하고 시간하고의 관계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쭉 갑니다. 맞죠? 요 기울기가 얼마라고? 50이라고. 가속도. 그럼 여기 쭉 가서 이 면적은 얼마인데? 얼마 이동했다고? 1m. 그럼 얘 1m네. 되겠어? 그럼 나중 속도는 얼마가 돼? 나중 속도는 루트 2as잖아. 내가 외워놓으라 그랬지? 그러면은 루트 2 곱하기 가속도 50 곱하기 1m. 그럼 얼마니? 10m/s. 나와. 바로 나오죠? 얘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a분의 2s가 되겠죠? 루트 a 50분의 2 곱하기 1이니까 얼마죠? 25분의 1. 5, 25. 5분의 1초. 얼마죠? 5분의 1초. 10분의 2초. 0.2초. 이렇게. 잘 봐. 0.2초 만에 몇 미터 퍼스커가 됐어? 10미터 퍼스커가 됐네. 맞아? 0.2초 만에 10미터 퍼스커가 됐네.
나와 안 나와? 되겠어요? 이래 구하나 저래 구하나 결국엔 다 똑같다니까. 이래 구해보고 저래 구해보고 하면서 너희가 자꾸 방법을 찾아야 돼. 시험 칠 때는 너희가 제일 자신 있는 걸로 풀되 어차피 정답만 찾으면 되잖아. 근데 문제집을 풀거나 할 때 너희가 정답을 맞추는데 집중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방법을 여러 가지로 계속 써봐야 되는 거야. 하나 풀고 난 다음에 맞췄으니까 넘어가야지. 그게 아니라 다른 방법 없나? 내가 좀 어렵게 푼 것 같은데 다른 쉬운 방법 있지 않을까? 그럼 쌤한테도 물어보고 학교 쌤한테도 물어보고 내가 푸는 방식하고 학교 쌤이 푸는 방식하고 또 다를 거 아니야. 또 계속 물어보는 거야. 계속 방식을 자꾸 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너희가 풀이를 만약에 모의고사 치고 난 다음에 모의고사에서 EBS라든가 아니면 인강이라든가 이런 거 강의를 보잖아요. 그럼 너희 모르는 건 골라갖고 풀거든. 시간 아끼려고. 아는 거는 스킵해갖고 푼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요. 너희가 아는 거라도 봐야 돼. 왜? 푸는 방식이 다를 수 있거든. 내가 풀고 있는 방식보다 훨씬 더 괜찮은 방식이 보일 수도 있거든. 아니면 그 문제를 분석을 해서 그 뒷배경이 눈에 보이게 하도록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거든. 뭔 말인지 알겠죠? 중학교 공부는 나무를 외워야 되는 거라 그러면은 나무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봐야 되는 거라면 고등학교는 무조건 숲이야. 위에서 계속 바라봐야 돼. 그래서 출발점과 도착지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각가지 가는 방법들이 다를 거 아니야. 그 방법들을 너희가 알아야지. 우리 집 가는 길이 하나밖에 모른다 그러면 너희 딴 데다가 중간에 앉혀놓게 되면 길 찾아갈 수 있어 없어? 가야 될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방식을 계속 연구를 해라.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갈게요. 질량 몇 킬로그램의 물체? 2kg의 물체에다가 몇 미터 퍼세컨? 2m 퍼세컨에 2초 동안에 4m 퍼세컨으로 운동을 변화했다. 2초 동안에 속도 변화가 생겼네? 그럼 가속도 바로 눈에 보여 안 보여? 가속도가 얼만데? 얼마? 1m 퍼세컨 제곱. 질량은 얼만데? 그러면 F는 얼마지? MA잖아. 맞죠? 그러면은 2kg에 1m 퍼세컨 얼마죠? 2N이야. 힘을 2N을 줘가지고 얘 이렇게 이동시켰네? 이렇게 2에서 4로 맞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3이니까 3 몇 초? 2초. 그러면 3, 2, 6m 이동시킨 거네. 그래서 얼마야? 해준 일의 양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12주. 지금 1 구하는 공식 가지고 풀었어? 아니잖아. 맞죠? 다시 풀어볼게 얘들아. 다시 풀어볼게. 물체가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에너지가 생겼다는 얘기는 물체가 뭘 해줬다는 얘기야? 일을 해줬다는 얘기야. 맞지? 그럼 일을 해주게 되면 물체가 에너지가 생겨 안 생겨? 에너지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변화량이 생기는 거죠. 되겠어? 그럼 얘는 수평에서 운동하고 있으니까 무슨 에너지의 변화량이 생기는 거야?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생기는 거야. 그럼 나중 운동 에너지 마이너스 처음 운동 에너지 해주면 돼, 안 돼? 되죠? 나중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야. 처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로의 제곱이야. 맞습니까? 앞에 2분의 1은 다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 그럼 2분의 1 m을 묶어버리고 v 제곱 마이너스 v 제로의 제곱으로 묶어버리면 되겠네? 맞지? 그러면 앞에 질량이 얼마라고 돼 있어? 2kg이니까 날아가 버리네. 나중 속도 얼만데? 4의 제곱 얼만데? 16 마이너스 처음 속도 얼만데? 2의 제곱 얼마지? 4 얼마입니까? 12주. 뭔 말인지 알겠어? 방법적인 문제야. 이거는 원리를 아셔야 된다. 무조건. 재밌죠? 울지 말고 얘들아. 됐어? 자, 포텐셜 에너지 진행합니다. 포텐셜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라 그랬지?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라 그랬어요.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라 그랬었고, 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하고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하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죠.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물체에다가 중력에 대한 일을 하게 되면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 이게 끝이야. 알겠죠?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고 힘의 크기는 중력 크기만큼 mg만큼의 힘을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동거리는 높이 h만큼 주니까 이게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거야. 간단하죠? 그지? 자,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들어갈게.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설명을 하려면은 먼저 탄성력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 탄성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힘을 탄성력이라고 얘기를 해. 원래의 모양으로 되돌아가는 성질은 뭐야? 탄성이 되는 것이고, 탄성을 가지고 있는 물체를 탄성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고무줄이라고 생각을 해봐. 내가 뒤로 잡아당기면은 원래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고 하겠지. 그럼 내가 힘을 주는 방향과 어떤 방향으로 주어지니? 반대 방향. 외력과 반대 방향. 그럼 내가 10N으로 잡아당기면 10N으로 가려고 그래. 20N으로 잡아당기면 20N으로 가려고 그래.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외력의 크기와 탄성력의 크기는 서로 어떻다? 같다. 많이 느리면 많이 느릴수록 돌아가려고 하는 정도는 커질까 작아질까? 커지겠죠. 그래서 변형된 길이하고 힘의 크기를 비교한다 그러면 서로 비례하는 관계로 나타낼 수가 있어. 요거는 중학교 1학년 때 나왔던 거다. 여기까지 됐어? 요걸 무슨 법칙이라고 하냐면은 후계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 탄성 한계 내에서 외력의 크기와 탄성력의 크기는 서로 변형된 크기와 탄성력의 크기는 서로 비례하는 관계다라고 하는 것이고, 용수철이나 고무줄마다 원래의 모양으로 되돌아가는 정도가 같아 달라? 똑같은 힘의 크기를 주더라도 원래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게 다를 거 아니야. 고무줄이라고 한다 그러면 굵은 고무줄이 있고 얇은 고무줄이 있잖아. 그죠? 그 각각의 탄성체들마다 원래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개수를 갖다가 용수철 상수 또는 탄성 개수라고 불러줍니다. 단위는 뉴턴 퍼 미터라고 돼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m를 변형시키기 위해서 몇 뉴턴의 힘이 필요하냐 이거야. 자, 봐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K로 나타내거든. 탄성 개수를 K1이라고 해주고 100 뉴턴 퍼 미터. K2라고 해서 200 뉴턴 퍼 미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1m를 느리는데 몇 뉴턴의 힘이 필요하다? 100뉴턴의 힘이 필요하고, 얘는 1m를 느리는데 몇 뉴턴의 힘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 중에서 누가 더 잘 늘어난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게 탄성 개수야. 알겠죠? 그게 탄성 개수예요. 자, 그러면은 봐봐. 늘어난 길이하고 외력의 크기는 서로 어떤 관계라고? 비례하는 관계라고 그랬죠. 탄성력은 외력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고, 탄성 개수와 변형된 길이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지. 탄성 개수의 단위가 뉴턴 퍼 미터라 그랬잖아. 맞죠? 곱하기 변형된 길이는 미터가 되겠네. 그럼 미터 날아가 안 날아가? 날아가죠. 남아있는 게 뭐만 남아? 뉴턴만 남아있는 탄성력이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은 탄성력에 대해서 우리가 봤으니까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지금부터 볼게요.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물체의 탄성체를 연결을 하고 얘를 갖다 변형을 시켰어. 변형을 시켰다는 얘기는 물체에다 뭘 줘있다는 얘기야? 힘을 가했다는 얘기잖아. 힘을 가해가지고 물체에다가 이동거리를 시켜줬어. 그러면 일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지겠죠. 근데 힘의 크기가 일정한 것이 아니라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속 커져 작아져? 그렇지, 계속 커져요. 그래서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그럼 힘하고 얘는 이동거리니까 이동거리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돼. 그러면 힘하고 이동거리와 관계 그래프에서 아래쪽에 면적이 나타내는 것이 뭐라 그랬지? 힘하고 이동거리와 관계 그래프에서 면적, 힘 곱하기 이동거리. 1의 양이잖아. 맞습니까? 이게 1이야. 1을 해줬으니까 뭐가 생기게 돼? 에너지가 생기는 거지. 그럼 요 면적만 구하면 되겠네. 요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F 곱하기 X가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아까 요 힘은 뭐라 그랬지? 탄성력이라 그랬어. 탄성력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니? 마이너스 KX로 구할 수 있다 그랬어. 여기서 마이너스는 뭐야? 방향이잖아. 방향 빼버려. 빼버리게 되면은 얘는 KX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 식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래서 2분의 1 KX의 제곱이라고 하는 식이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죠? 이해돼요? 자, 봐봐. 달라지는 건 뭐냐 하면은, 달라지는 거는 여기에 M이라고 하는 물체가 있잖아. 그러면은 이 물체를 잡아당기기 위해서 mg만큼의 힘을 줄 거 아니야. 이 힘은 변화가 있어 없어? 변화가 없죠. 근데 탄성체는 느리면 느릴수록 힘의 크기가 점점 어떻게 돼? 커지지. 내가 고무줄을 네 맞박에다가 잡아당겨갖고 쏴요. 요만큼 잡아당겨서 쐈을 때하고 이만큼 잡아당겨서 언제 때 네 맞박이 잘 깨질까요? 그렇지. 변형된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탄성력의 크기는 커진단 말이야. 얘는 중력의 크기는 변화가 없는데
중력의 크기는 변화가 없는데 탄성형은 계속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하는 공식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지는 식인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Understand? 그러면은 봐. 여기서 K는 뭐라 그랬지? 개수라 그랬잖아. 상수잖아. 얘는 신경 안 써줘도 되지. 맞죠? 변형된 길이가 2배가 돼요. 그러면은 탄성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몇 배가 되는 거야? 4배가 되는 거지. 제곱이니까. 맞아? 그래서 변형된 길이하고는 제곱에 비례하는 관계, 제곱하고는 비례하는 관계로 나타낼 수가 있다. Do you understand? 오케이? 이번 시간에 얘기해야 되는 거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여기서 우리가 요점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외부에서 요 조건이 들어가야 돼요. 외부에서 일이 주어지지 않을 때 또는 물체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증가한 에너지는 누구랑 같다? 감소한 에너지하고 같아요. 증가한 에너지와 감소한 에너지는 항상 같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 어떤 물체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떨어지고 있어. 그러면 이때 처음에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죠? 처음에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지. 맞나요? 얘는 증가할까 감소할까? 얘는 감소하겠지. 에 따라서 요 놈이 누구로 전환이 된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겠지. 요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질량이 M인 물체를 기준면에서 높이가 H인 지점에 가만히 놓았다. H1, H2인 지점을 지나는 동안에 속력이 V1, V2로 변하였다면 중력이 한 일만큼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은 여기 요 놈을 갖다 임의대로 A점, B점, C점, D점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은 첫 번째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두 번째 운동 에너지, 세 번째 역학적 에너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봐줄게. 그러면 A라고 하는 점에서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가 되니?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높이 얼마만큼의 높이를 가지고 있지? H. 질량은 얼마야? 그러면 여기는 mgh가 되는 거지. 됐나요? 오케이? 자, mgh라고 나타내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얘 처음에 속력이 있어 없어? 정지되어 있는 상태니까 속력이 얼마지? 0이 되겠죠. 그러면은 얘하고 얘를 둘이 더한 값이 누구랑 같아? 역학적 에너지하고 같으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가 될까요? mgh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점을 봐줄게요. B점에서는 높이가 얼마라고 돼 있습니까? H1이라고 돼 있으니까 요 지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mgh1이 되는 것이고 속력은 얼마라고 돼 있어? V1이라고 돼 있습니까? V1이라고 돼 있네.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1의 제곱이라고 하는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지. 얘들아, 여기서 요 값이 증가한 값이야, 감소한 값이야? 증가한 운동 에너지는 누구랑 같지? 그렇지. 감소한 무슨 에너지와 같다? 포텐셜 에너지하고 같다. 그럼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 적어볼까?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만큼의 높이가 감소했어? H-H1만큼 감소했죠. 그러면 mgh-h1이라고 표시해 줄 수 있어 없어? 있겠죠? 그지? 자, 그러면은 요 놈은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돼? mgh1 플러스 2분의 1 mv1의 제곱이라고 하는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요 값이 얼마라고? mgh 여기 1 맞네. 1 플러스 mgh-h1이라고 하는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지. 그럼 얘 풀면은 mgh1 날아가 안 날아가?
날아가죠. 그럼 누구만 남아? mgh만 남네요. 그러면은 얘랑 서로 어때? 같죠? 역학적 에너지는 뭐 되고 있다? 보존되고 있다. C라고 하는 점 봐줄게. C라고 하는 점을 보게 되면 C점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야? C는 뭐 B랑 똑같으니까 일단은 할게요. mgh2가 되는 것이고 맞습니까? 요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2의 제곱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증가한 운동 에너지야? 감소한 운동 에너지야? 증가한 운동 에너지니까 누구랑 같다고?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하고 같겠네. 얼마만큼 감소했습니까? H-H2만큼 감소했지. 그래서 mgh-h2라고 나타낼 수 있겠지.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는 mgh2 플러스 2분의 1 mv2의 제곱인데 요 놈의 값이 mgh2 플러스 mgh-h2니까 날아가 안 날아가? 날아가죠. 결국 남는 거는 누구야? mgh가 되는 것이다. 얘도 처음에 포텐셜 에너지하고 같아 안 같아? 같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D 봐줄게요. D라고 하는 점의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야? mgh 그렇지 0이네. 결국에는 0이 돼버릴 것이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속력이 얼마라고 돼 있죠? V제곱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지? 증가한 값이야 감소한 값이야 이거? 증가한 운동 에너지는 누구랑 같다고?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하고 같으니까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 얼마 감소했죠? mgh만큼 감소했으니까 여기서 바로 mgh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러면 이 값하고 이 값이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거 풀면 되겠네. 2분의 1 mv 제곱은 뭐하고 같지? mgh하고 같네요. 여기 있는 m이랑 여기 있는 m이랑 날아가 안 날아가? 날아가죠? 맞아요? 그럼 V는 루트 2GH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 이거 많이 보지 않았나? 등가속도 운동할 때 등가속도 운동 공식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은 2AS라고 하는 식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근데 얘 자유낙하 운동하니까 처음 속력은 얼마야? 0이지. A는 얼마야? G죠. AS는 얼마지? H. 그럼 V는 얼마가 되니? 루트 2GH. 나와 안 나와? 이렇게 돌아가서도 나오게 된다. 됐죠? 자, 그럼 선생님 문제 하나 내볼게, 얘들아. 여기서 문제 하나 내볼게. 자, B점과 C점에서 누구의 변화가 생겼죠? 높이 변화가 생겼어. 맞죠? 이때 얘가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니? 감소했니? 그래서 문제 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 댈게. 자, B에서 C로 가는 동안에 중력이 한 일은 B에서 C로 가는 동안 B에서 C로 가는 동안에 떨어지고 있잖아. 그치? 왜 떨어지고 있어? 중력이 힘을 주고 있는 상태잖아. 힘을 줬고 이동거리가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죠. 그러면은 중력이 일을 했어 안 했어? 했죠? 안 했어? 했죠? 그럼 중력이 한 일은 얼마일까? 그렇지. 중력이 한 일은 얼마? mgh1-h2가 되는 거지. 또 그렇지. 2분의 1m 누구? v2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이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니? 오케이? 그래서 답은 같은데 물어보는 방식을 계속 변형을 시켜요. 그래서 이 운동이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자, 밑에 탄성력을 받아서 운동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 들어가겠습니다. 자, 원래 용수철의 길이가 평형 위치라고 되어 있고 첫 번째 그림을 봐주시면은 A만큼 변형이 됐어 안 됐어?
A만큼 변형이 됐죠. A만큼 변형이 되니까 이 물체는 뭘 가지게 될까요? 어떤 에너지를 가지게 될까? 탄성액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겠지. 맞아요? 그러면 손을 놓게 되면은 속력이 점점 어떻게 될까? 점점 빨라지겠네? 속력이 빨라짐에 따라서 탄성액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하니 감소하니? 감소하겠죠. 맞습니까? 이만큼 감소를 했다가 요만큼 감소하다가 요까지 딱 왔어요. 요까지 딱 오게 되면은 평형 위치까지 딱 오지. 평형 위치까지 오게 되면 탄성액의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가 돼? 0이 돼.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는 최대가 될까요? 최소가 될까요? 그렇지. 속력이 가장 빠른 지점이 되겠지. 요때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가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압축이 되니 안 되니? 되죠. 얼마만큼 압축이 될까? 예. 그렇지. 여기서 이만큼 늘린 만큼 압축이 되는 거지. 만약에 그만큼 압축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점점 탄성형의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겠죠. 이해되니? 이만큼 늘어났다가 다시 왔다 갔다. 그래서 만약에 공중에도 매달아 놨다라고 한다 그러면 좀 더 복잡하게 일어날 것인데 요거는 옆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 그래서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서만 에너지 변환이 일어난다? 전환이 일어난다?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하고. 그러면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누구로 전환이 되죠?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었다가 운동 에너지가 다시 누구로 전환이 돼? 그렇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로 다시 전환이 되는 거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죠? 2분의 1 kx의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이퀄 얘 뭐지? 2분의 1 mv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네. 자, 이 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 탄성 계수는 변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 다음에 질량 변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2분의 1은 날려가지. 맞죠? 그러면은 변형된 길이 x는 누구랑 비례하는 관계가 된다? 그렇지. 속력하고 비례하는 관계가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은 길이를 2배만큼 증가시키잖아? 그러면 최고점에서의 속력은 몇 배가 된다? 그렇지. 2배가 되는 거지. 아까 봐봐. 아까 그 자유낙하 운동 있잖아요. 자유낙하 운동에서는 어디에서 어디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였잖아. 그럼 얘는 얼마야? mgh였죠? 얘는 얼마지? 2분의 1 mv 제곱이었어. 그럼 얘 날아가고 얘 중력 가속도 변화 있어 없어? 중력 가속도 변화 없잖아. 10m/s 제곱으로. 맞죠? 그 다음에 얘 2분의 1 변화 있어 없어? 없잖아. 이 둘이 같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높이는 누구랑 비례하는 관계가 돼? 속력의 제곱하고 비례하는 관계가 되는 거지. 높이를 2배만큼 증가시키면 바닥면에 도달했을 때 최고 속력은 몇 배가 된다? 루트 2배가 되죠. 손가락으로 루트를 셀 수 없어서 계산을 못하나? 루트 2배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오케이? 얘가 2배가 된다는 얘기는 제곱이 2배가 된다는 얘기하고 같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에서는 늘어난 길이가 2배가 되면 속력도 몇 배가 된다? 2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유낙하 운동하고 있을 때는 높이가 2배가 되면은 속력은 몇 배가 된다? 루트 2배가 되는 것이다. 제곱에 비례하는 관계다. 요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요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밑에 있는 보기를 한번 볼게요. 자, 중력과 탄성력이 모두 작용할 때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이라고 하는 놈을 보게 되면은, 자, 첫 번째 봐봐. 압축을 시켜놨어. K라고 하는 용수와 상수를 가지고 있는 놈을 갖다가 A만큼으로 압축을 시켜놨어. 그럼 얘 무슨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탄성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겠지. 손을 놓게 되면 얘 밀어 안 밀어? 밀면서 이 놈은 무슨 에너지를 가질까? 운동 에너지를 가져. 그래서 이놈이 요 지점에서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인데 이놈의 값하고 이놈의 값이 서로 어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따라가서 같겠죠. 맞지? 근데 얘가 다시 위로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요. 그럼 이 지점에서는 무슨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까?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겠지. 바닥면에서부터. 얘 움직이고 있어 안 움직이고 있어? 움직이고 있잖아. 그러면 무슨 에너지도 가진다? 운동 에너지도 가지고 있겠네. 그래서 mgh 플러스 2분의 1 mv1의 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것이고 이 값이 얘랑 같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만약에 문제를 하나 더 넣게 되면은 여기다가 마찰을 이렇게 해놨어. 마찰을 해놨어. 마찰력을 깔아놓게 되면은 바닥면에 도달했을 때 속력이 만약에 0이라고 하잖아. 0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얘는 무슨 에너지만 가지게 돼?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얘만 가지게 될 거 아니야. 맞죠? 이 값은 사라져 안 사라져?
이게 뭔데? 그렇지. 마찰력이 한 1이 되는 거야. 뭐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풀어주시면 된다. 이해되니?